예, 들으신 대로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첫 만남이 있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두 정상의 첫 만남의 의미를 짚어보고 한중 관계를 또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수근 중국 동아대학교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한중 정상회담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처음에는 40분 정도로 예상이 됐는데 75분 정도로 지금 굉장히 길어졌거든요. 그만큼 진지한 대화가 오갔을 것 같은데 이번 회담 성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이번 회담은 두 정상이 말하자면 상견례 그것만으로도 성과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당장 이번 두 분 정상의 주요 의제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 사드 문제와 북한 도발에 대한 대처 이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 도발에 대한 대처는 뭐 큰 문제 없이 양국이 일치하는 부분입니다. 강력하게 대처하자. 대화를 하면서도 더 이상 도발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대처하자라는 데는 무난히 합의에 도달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사드입니다. 사드는 불일치 측면이 너무 많기 때문에 특히 그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우리 대통령을 만나면서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는 게 결코 웃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중국 당국의 현지 반응을 보면요. 우리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사드 문제에 대해서 뭐 미국에서 발언한 것처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입장에서는 철회까지는 않더라도 자기들에게도 좀 유연하게 어떤 자세를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대통령의 방미 이후 그 기대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실망을 많이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하지만 처음 만나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상견례 장소이고 그다음에 전임 박근혜 대통령과는 달리 신뢰를 할 수 있고 진지한 대화가 통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미 많이 중국에서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웃으면서 그래도 함께 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중국이 바라는 어떤 우리의 유연한 자세랄까요? 그거는 구체적으로 그럼 뭘까요? 네, 그 중국은요. 줄곧 사드 배치 반대, 사드 철회 했지 않습니까?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왔죠. 하지만 그건 겉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속으로는요. 중국은요. 절대 상대방을 궁지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랬다간 자기들에도 큰 역풍이 온다는 것은 5천 년 중국 역사 속에서 중국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낀 거거든요. 하지만 겉으로는 사드 철회를 요청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미동맹 등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국이 그렇게 하긴 쉽지 않다. 더군다나 며칠 전에 북한이 또 ICBM을 발사했지 않습니까? 중국이 사드 철회를 요청할 만한 명분이 점점 더 사라지고 있거든요. 하지만 지금 같은 상태에서 중국이 스스로 사드 철회해라. 라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국내에 입지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국이 이와 같은 쉽지 않은 속내를 제대로 알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장만 뭐 사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고 중국한테는 이해 요소가 전혀 없다라고 우리 입장만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입장도 듣고 중국은 56개 민족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도 상당히 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항상 윈윈을 추구합니다. 정말 윈윈을 추구합니다. 그런 중국과 같이 대화를 하면서 이제 새 정권이니까 새로운 물은 새 푸대에 담는다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대화해 나간다면요. 우리가 너무 곤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드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한중 양국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계기가 충분히 됩니다. 하나 제가 중국 현지 이야기 해드리면요. 벌써 몇 번이나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8월 달에 한중 수교 25주년은 성대하게 한번 한국과 맞고 싶다. 그렇게 해서라면은 이 사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진지하게 정말 대화를 하면서 풀었으면 좋겠다. 양국의 입장을 너무 한쪽의 입장만 얘기하지 말고 진지하게 대화하면서 절충점을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중국 당국자들의 속내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드러나는 얘기에만 너무 좌우되지 말고 지속적인 대화, 긴밀한 대화의 채널을 마련함으로써 계속해서 대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대화가 필요한 이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내세울 만한 그런 카드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정부는요, 금방 말씀드렸지만 뭐 불행이지만 한편으로는 다행히도 계속해서 북한이 도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도 ICBM 발사했죠. 중국이 사드를 철회하라는 주장할 만한 명분이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좋다, 중국 너희들. 미국은 우리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 준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반대만 하고 한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너희들이 북한을 제대로 너희들은 압박을 할 만큼 한다고 하고 있다. 좋다, 이해한다. 그렇다면은 북한의 도발로 우리의 위협은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북한 압박이 쉽지 않다면 우리의 국가 안보를 더 확실히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뭔가 대책을 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미국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서 사드를 배치해 주는데 너희는 그런 거 전혀 없고 반대만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라는 예. 식으로 논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나가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여태까지 우리는 이런 논리적인 정서적으로 중국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논리적으로 접근해 나가는데 너무 약했거든요. 이제부터 새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세술은 세 부대에 담는다. 그러니까 75분간 그러니까 만남이 좀 길어진 것은 아마도 어떤 이견을 보였다는 게 아니고 상견례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훈훈할 거라고 교수님이 예상하시는 거네요. 사실은 그렇게 편치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예. 하지만 겉으로 절대 드러내지 않을 것이고요. 처음부터 절대 중국에서는 처음 만나는데 얼굴 붉히고 그런 것이 없습니다. 웬만한 상황이 아니면요. 예. 일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겠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이 필요로 합니다. 예. 한국이 이런 상태로 해서 미국과 일본 쪽으로 더 가깝게 가면은 중국의 국가 안보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싫어도 웃으면서 한번 잘해봅시다 라면서 더 긍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나누면서 북한에 대해서 사드와 같은 문제는 잠시 언급을 했을 것이고 그 외에 한중 관계라든가 아니면 북한에 대해서 일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 그런 의제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점점 대화해 나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라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드 때문에 불거졌던 그러니까 경제적 교류에 있어서의 문제도 오늘 분명히 언급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건 어떻게 예상하세요? 중국은 당연히 자기들은 뭐 제재 조치 취하는 것이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시진핑 주석도 그런 언급을 굳이 최고 지도자니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왜 중국이 시진핑 주석에 실망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통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시진핑 주석이 들리는 당국의 전언에 의하면은 기분이 좋아져가지고 자 그러면은 한국에 대해서 그런 거 다 풀어라는 식으로 구두로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일사천리로 비자도 좀 더 쉽게 나왔고 예. 제재 조치가 풀리는 그런 형국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왔는데 미국에 가서 미국 측에 대해서 사드에 대한 의료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보고 그 다음부터는 입장이 바뀌었다. 한국은 왜 이렇게 입장이 바뀌냐? 한국이 힘든 입장도 우리가 아니까 우리 입장도 이해해다오. 그러면서 솔직하게 대화하자. 예. 이번에 시진핑 주석이 제일 처음에 얘기한 것이 솔직하게 대화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진심을 드러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사드 얘기를 해봤는데 북핵 문제도 굉장히 큰 현안 중에 하나인데요. 전체적으로 보시면 북한 문제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을까요?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이 사드 문제를 빼놓고는 일치합니다. 지금 중국 거의 당국자도요. 사석에서 늘 말하는 것이 한중 관계에서 지금 나쁠 게 뭐가 있느냐. 오로지 하나만 있잖냐. 유일한 장애물이 사드. 그것만 없어지게 된다면은 북한에 대한 인식도 그렇고 북한에 대한 대비도 그렇고 중국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나라는 딱 두 개가 있다. 한국과 중국.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직접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에 예. 한국과 중국은 북한에 대한 공동 대비도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국가안보 측면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외에 사회라든가 문화라든가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한중 관계에 조금이라도 이상이 없다라는 건 누구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따라서 이 사드 문제를 말씀하신 것처럼 새 푸대에 담고자 하는 그런 긴밀한 대화, 중국의 얘기도 많이 들어주는 그러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 압박이 쉽지 않으면 우리의 국가 안보를 더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는 어떤 것을 제시해다오. 우리는 여태까지 중국에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예. 그것이 이제 우리 전임 정권의 문제거든요. 교수님 감히 중국이 우리 말을 들어준답니까? 바보 같은 그런 자세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했고 우리 스스로 제밥그릇을 못 챙긴 측면이 있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예. 들어주면서 요구해 나가고 요청해 나가면 잘 풀려 나갈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주도적인 역할로 어느 정도의 문제가 해결될 조짐이 보인다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근데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제 유엔 안보리에서 나왔던 얘기를 저희가 조금 언급하자면 오늘 이제 미국 니키 헤일리 대사가 군사적 옵션을 거론했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쌍중단, 그러니까 둘 다 중단해라. 북한 핵도 중단하고 한미 군사훈련 중단 이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뭐랄까요? 북한의 어떤 외교적 공간이라고 해야 될까? 이게 좀 넓어진 분위기로 나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게 우려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목소리가 계속 나올 텐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아주 영악해가지고 예. 북한 자기들 문제에 대해서 자기들은 도발만 하면은 항상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이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예. 도발하고 뒷짐지면서 최고의 승자가 되곤 했죠. 중국도 이걸 압니다. 그래서 정말 짜증나는 존재입니다만 그렇더라도 국경을 맞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직간접적인 후폭풍이 너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중국이 북한에 지니는 딜레마인데 이런 입장에서 중국은 한국에 그런 호소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예. 과거에는 한국과 중국이 싸웠고 역사적으로도 중국이 한국을 많이 침략한 건 맞지만 21세기 북한발 위협에 대해서 직접 노출된 것은 한국과 중국 양국이다. 예. 운명 공동체다.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이 조금 더 깊이 있게 대화를 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하며 나가면 나갈수록 예.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협조하면서 더 다양한 방법으로 압박도 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의 관계 속에서 신뢰관계가 조성되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과의 사이가 틀어지면 한국이 곧 미국 쪽으로 더 가깝게 갈 거다라는 우려심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태에서 중국만이 자기들의 지렛대가 될 수도 있는 예. 계륵과 같은 존재인 북한을 마냥 조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중국의 이와 같이 함부로 할 수 없는 딜레마와 같은 입장도 잘 고려를 하고 예. 미국과 중국을 우리가 잘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떤 태도를 보여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뭐 상투적으로 미중 양국 사이에 시킨 샌드위치라고 하고 막 하는데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찍이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도랑에 소가 빠지면은 한쪽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양쪽에 다 풀이 있거든요. 양쪽에 먹을 거리가 있는데 왜 한쪽만 빠졌다는 것만 걱정을 하고 한쪽 풀만 먹으려고 생각합니까? 우리에게는 양쪽이 있거든요. 대립되는 양쪽. 예. 또 우리는 중견 강국으로서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그 국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외교를 얼마나 제대로 잘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입지는 그리고 우리의 국익, 우리의 국가 안보도 그만큼 더 튼튼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첫 단추를 잘 끼웠고 예. 오히려 미국에 가서 그렇게 좀 중국이 섭섭할 만한 그런 얘기도 잘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남은 것은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 정서적으로 접근하면서 예. 중국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래도 우리도 이런 입장이 있지 않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럼 너희들도 우리 국민들에게 안을 제시해 다오. 우리 입장도 난처하지 않냐. 라는 식으로 접근해 나간다면요. 중국도 절대 궁지에 몰지 않습니다. 중국이 뭐 한국과의 관계가 안 좋다, 대화가 안 좋다 해갖고 뭐 제재 조치 어느 정도까지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끝까지 할 수 없거든요. 북한에 대해서도 지금 중국이 취할 수 있는 압박 조치는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예. 더 압박을 하면은 이제 끝장날 대로 끝장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중국은 절대로 궁지에 몰지 않는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중국과의 대화, 중국과의 새로운 외교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주도해 나간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한중 정상회담 평가해봤고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까지 들어봤습니다. 중국 동아대 우수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